안녕하십니까. 유니티 게임 프로그래밍의 저자 주세영입니다. 이렇게 지면이 아닌 음성을 통해 독자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이런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는 책에서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위주로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유니티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게임 개발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소개 동영상과 제 책의 첫 번째 1강을 이어서 하나의 동영상으로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순서는 첫 번째로 이제 유니티 게임 프로그램이니까, 그러면 이 게임 프로그래밍의 게임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게임 개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패키지 게임과 온라인 게임은 어떻게 다르고, 또 외국 회사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개발 패턴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유니티 3D로 만든 게임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렇게 게임 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리고 유니티 3D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3D는 어떤 엔진이고, 유니티 3D로는 어떤 게임이 만들어져 있으며, 또 실무에서는 유니티 3D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게임 개발 패턴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게임은 어떻게 만드나요? 라는 이제 부제를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게임은 이제 기획자들에 의해서 게임이 기획이 되고, 그래서 그 나온 기획을 갖고 디자인이 이루어지고, 디자인한 리소스를 갖고 프로그램 파트에서 버전을 만들어서 다시 이제 디자인과 기획에서 그 버전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 버전이 나왔다라고 하면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게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수정할 부분 수정하고, 보강할 부분 보강하고, 다시 게임에 대한 기획하고, 디자인을 추가하고, 프로그래밍을 추가하는 식으로 게임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게임은, 패키지 게임은 어떤 식으로 만들고,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만들고, 어떻게 개발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게임은 스크럼 방식이라고, 이건 개발 방식인데, 패키지 게임은 아무래도 일정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가지고 재밌는 게임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그 게임을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이 게임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갈 것인지 많은 고민이 되는 게임 플랫폼인데, 패키지 게임이라 하면 이제 옛날에는 단순히 이제 한번 사면은 끝 나는 게임도 있었고, 최근에는 스마트폰에 많은 보급으로 인해서 이제 다운로더블 게임,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게임도 패키지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게임을 최대한 완성도 있고 멋지게 만드는 게 패키지 게임의 개발 패턴. 그 중에 하나, 일정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일정을 활용하는 스크럼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크럼 방식을 모르더라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이미지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스텝 이름이 나열되는 게 보이실 테고, 가운데 숫자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리고 옆에 포스트잇으로는 진행하는 일이 얼마 정도 지나면 끝나는지, 1은 하루고 1.5는 하루 반나절입니다. 이런 걸 보면 타 팀과 아니면 다른 개발자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일이 언제쯤이면 마무리가 되고 언제쯤이면 끝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걸 갖고 내가 그 일을 받아서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 내 일에 대한 지적도도 미리, 그러면 언제쯤 그 사람 일이 끝나니까 그 전에 내가 다른 일을 하다가 그 사람 리소스가 끝나면 나 이어서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잘 활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패키지 게임의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절대 기획을 중간에 바꾸지 않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재미 요소를 위해서 기획에서 약간의 수정사항은 있지만, 시스템을 바꿀 정도의 큰 계획 수정은 중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일정이 중요하다 보니까 패키지 게임이나 스마트폰 게임은 만약 게임 개발 중간에 떠오른 아이디어나 좋은 수정사항은 다음 시리즈 아니면 다른 게임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패키지 게임은 아무래도 일정이 중요하다 보니까 일정 마감은 정확하게 지켜야 하고, 하지만 개발 일정은 빡빡하지 않고 살짝 여유있게 두는 게 포인트입니다. 보통 개발자들이 3일이라고 하면, 그러면 보통 프로젝트 매니저는 그걸 곱하기 3을 해서 9일이라고 잡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3일 만에 개발을 하면
프로젝트 매니저가 기능을 확인하고 기획을 한 기획자한테 질문을 한 다음에 이것이 원하는 기능이 맞냐라고 해서 어느 수정 보강이 이루어지면 최종 그 기능에 대한 완성이 되었다라고 판단 내리기까지가 개발자의 기간에 곱하기 3을 하면 어느 정도 일정이 맞는다라고 해서 곱하기 3의 법칙인데, 그래서 여유 있게 잡는 게 포인트고 대신 마감은 정확하게 지키는 게 중요한 게 패키지 게임의 개발 보통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정이 부하가 생기다 보니까 업무부 협동 해결 제도라는, 이건 제가 임의로 이제 단어를 붙여본 거고, 프로그래밍 파트에서 업무가 부과된다면 그래픽팀이나 기획팀에서 좀 도와주고, 기획팀에서 업무가 부과된다면 프로그래밍 파트나 디자인팀에서 업무를 도와주는 식으로 패키지 게임은 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패키지 게임은 만약 6개월 정도 개발한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개발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잡는데, 최근에 스마트폰의 경우는 워낙 스마트폰의 하드웨어가 많이 발전해서 프로젝트가 워낙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에 따라 물론 이제 개발을 일정은 달라지겠지만 대략 6개월 정도 개발한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에 대한 컨셉 기획을 잡는데, 이때는 그래픽 파트, 기획 파트, 프로그램 파트가 다 모여서 모두가 납득할 만한, 모두가 공통된 게임의 완성된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회의와 검토를 거쳐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많은 기획회의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프로그램 파트에서는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고 2개월전 리소스 제작하고 디자인팀에서는 디자인 리소스, 기획팀에서는 게임 데이터 리소스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 뒤에 게임 안에 들어갈 컨텐츠를 추가하게 되고 그 컨텐츠를 점점 보강하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1개월 이상을 테스트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키지 게임은 아무래도 한번 출시가 되면 되돌릴 수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패치의 경우는 유저가 패치를 안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테스트를 길게 두고 버그 없는 게임 개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패키지 게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온라인 게임은 좀 다른데, 온라인 게임은 개발 기간이 좀 패키지 게임에 비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2년 반, 길게는 10년 이상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긴 시간을 잘못된 첫 발로 인해 크게 잘못되는 것보다 미리미리 사전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컨셉 기획을 하고 컨셉 기획에 맞춰 프로토타이핑을 개발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게임은 액션성이 중요한 게임이다 라고 한다면 그 액션성에 맞춘 프로토타이핑을 개발해보고, 그래서 그 프로토타이핑을 보고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면 프로덕션 단계에 들어가서 실제 게임을 만들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컨셉 기획으로 돌아가서 다시 컨셉에 잡고 다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그 프로토타입을 개선하고 보강하는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 라고 하면 프로덕션 단계로 들어가서 이제 게임에 대한 걸 좀 더 깊은 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이 어느 정도 됐다 라고 하면, 아무래도 온라인 게임은 많은 유저들이 하나의 게임에 접속해서 즐기는 게임이다 보니까 개발사에서 테스트하는 데만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 알파 테스트, 그리고 한전된 유저들을 모아서 클로즈 베타 테스트, 그래서 검증과 수정과 보강을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유저들을 자유롭게 바른 오픈 베타 테스트, 그래서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 큰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된다면 상용화 컨텐츠를 붙여서 정식으로 게임이 오픈하는 식으로 온라인 게임은 진행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게임은 제작 기간이 길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뭐 1, 2년, 2년, 뭐 길게는 10년 이상까지도 가는데, 길다고 해서 시간이 넉넉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시간이 넉넉한 만큼 게임의 프로젝트가 크기 때문에 그 시간 활용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좋은 툴을 제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좋은 툴은 그만큼 많은 시간 낭비를 줄여주고 나중에 유저가 소모하는 컨텐츠를 빠르게 보강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툴 제작자가 온라인 게임에서는 좀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온라인 게임이다 보니까 게임 서버에 대한 구성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만큼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어느 정도 경험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검증된 서버 팀이 구성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패키지 게임과 온라인 게임이었고, 외국계 게임에서는 이제
제가 몸을 담았던 두 외국 회사인데 프랑스의 지모사는 빠르게 만들어서 빠르게 출시해서 빠르게 이제 유저들의 호응을 얻고 이제 빠르게 이제 돈을 벌고 이제 다시 또 최신 트렌드 게임을 또 빠르게 이제 만들어서 그 최신 트렌드 게임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또 다시 빠르게 출시해서 빠르게 돈을 버는 이런 식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신속 개발이 좀 핵심이었고, 일본의 티무사 같은 경우는 스태프들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어느 한 가지라도 나는 이 부분이 재미없다, 이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전체 개발을 중단시키고 모든 개발자가 이해가 될 정도로 이 게임은 참 재미있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 게임에 대한 아이디어나 좀 더 좋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서스럼 없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는 게임 만들 수 있을까에 모토가 그 핵심 중점을 두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게임 개발이라는 거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식으로 게임 개발을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유니티 3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3D는 게임 엔진입니다. 게임 엔진이라고 하면 그 안에는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혹은 툴, 여러 가지 많은 도우미들이 들어있는 복합 프로그램입니다. 복합적인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게임 엔진이라고 하면 게임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3D는 유니티 3D 엔진입니다. 물론 유니티 최근에는 2D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까 2D 쪽으로도 많은 이제 개발 진행이 돼서 2D 게임 만들 수 있게도 뭐 2D 좌표계니 뭐 2D 컴포넌트니 많은 것들이 생기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유니티는 유니티 3D 엔진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3D 엔진이라는 이 엔진 자체도 게임 엔진이기 때문에 이 엔진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3D를 만드는 게임은 보통 이렇습니다. 유니티 3D에 대한 보통의 풍문은 쉽고 빠르게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약간 저렴한 라이센스로 만들 수 있고 훌륭한 통합 개발 툴을 제공하는 게임 엔진이구나 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니티 3D는 쉽다는 얘기는 처음 엔진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가설 수 있다는 거고, 빠르다라는 것은 어떤 컨텐츠나 어떤 게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은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임 엔진이라는 것이고, 개발 툴은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엔진 자체가 거대한 개발 하나의 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툴을 제공하는 게임 엔진입니다. 그래서 유니티 게임 엔진은 이제 최근에는 대형 개발사와 그리고 모든 웬만한 모바일 프로젝트에서는 다 사용한다고 할 정도로 최근에는 정말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엔진입니다. 필제 생각에도 앞으로도 유니티 3D 엔진이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향후 몇 년 이상은 아마 모든 게임 프로젝트나 스마트폰 모바일 프로젝트에서 큰 인기를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니티 3D 엔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얘기해보면, 지금 이 얘기는 이 필자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이기도 하면서 이 책을 통해서도 가장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면서 오늘 강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사실 이 단어 하나만 기억하면 정도 오늘 동영상 강의 제대로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 3D 엔진은 컴포넌트 센트릭 엔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기능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기능 중심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예전에는 어떤 캐릭터를 만들 때 캐릭터가 난다 뛴다 라는 기능을 갖고 있는 캐릭터다라고 하면 캐릭터가 난다 뛴다 라는 기능이 필요 없을지언정 그 캐릭터는 난다 뛴다 라는 기능을 무조건 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쓸 수도 없는 기술이지만 그 캐릭터가 나중이라도 그 기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그 기능을 붙여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기능을 갖고 있어서 그 기능들을
사용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캐릭터가 다 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니티 3D 같은 컴포넌트 센트릭 철학을 갖고 있는 엔진이 좀 다른데, 그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때마다 기능을 붙이고 떼었다 하는 식으로 기능 중심적으로 오브젝트가 설정되어 있고, 오브젝트가 어떤 캐릭터가 정의되어 있는 것을 컴포넌트 센트릭 합니다. 어떤 컴포넌트,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가 이 캐릭터, 이 오브젝트, 어떤 물체의 특징이고 핵심이고, 그 오브젝트만의 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3D 엔진을 쓰는 여러분은 지금부터 기능을 중심으로 게임을 설계해야 된다라고만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전에 객체지향의 경우는 어떤 탈 것이나 사람을 정의할 때 엔티티라는 최상위 오브젝트를 두고 그걸 상속받아서 이게 C 무버블 움직일 수 있는 오브젝트 중에 바이클, 또 바이클 중에도 카, 탱크 이런 식으로 상속 개념이었고, 근데 이렇게 되면 상속 기반이다 보면은 어떤 많은 오브젝트들을 잘 카테고리에 맞출 수만 있으면 잘 분류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같은 카테고리를 쓰는 것들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신 프로젝트가 커지고 예외사항이 생기다 보면 프로젝트가 여차하면 너무나 복잡하게, 예전에 스파게티 코드라고 많이 그런데 복잡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전에 많이 쓰던 객체지향의 문제였다면, 컴포넌트, 기능 중심의 경우는 좀 다른데, 기능 중심은 각 오브젝트나 각 캐릭터가 원하는 기능을 잘게 쪼개서 어떤 오브젝트가, 어떤 캐릭터가 필요한 기능들을, 자신들이 필요한 기능만을 선택적으로 가져다가 자유롭게 구성을 해서 그 캐릭터를 생성하는 것을 컴포넌트 센트릭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필요한 기능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그 기능들을 범용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제대로 만든 하나의 이동 코드가 캐릭터에도 쓰이고, 총알에도 쓰이고, 오브젝트에도 쓰이고, 몬스터에도 쓰이는 식으로 하나 제대로 범용으로 쓰는 하나의 컴포넌트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그 오브젝트를 그 오브젝트의 그 컴포넌트가 그 기능을 동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기능을 그 오브젝트에 부과하는 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플레이어의 경우는, 캐릭터의 경우는, 내 캐릭터의 경우는 내가 조작할 수 있는 인풋이 필요할 테고, 이동이 필요할 테고, 포지션이 필요할 테고, 화면에 그러니까 렌더가 필요할 테고, 또 얘가 조작할 스크립트나 또 얘만이 필요한, 내 캐릭터가 필요한 충돌 검출을 위한 피직스가 필요할 텐데,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몬스터의 경우는 똑같이 이동이나 포지션이나 화면에 그려지는 거, 얘가 동작할 스크립트들, 그러니까 얘가 동작할 코드들, 그리고 얘가 플레이어가 이 몬스터를 타겟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몬스터만 필요한 타겟 컴포넌트를 간다던가. 근데 AI가 그 몬스터들끼리 서로 충돌 체크를 하지 않는다 라면 충돌 컴포넌트는 갖고 있지 않고, 그러면 이 하나만 제대로 만든 스크립트와 무브먼트와 포지션 이런 제대로 된 컴포넌트만 있으면, 하나만 만들면 이것저것 쓰므로 인해서 적은 코드로, 많지 않은 컴포넌트로 많은 오브젝트를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이 컴포넌트 센트릭 엔진의 핵심입니다. 즉, 어떠한 오브젝트의 특징을 잘게 쪼개서 그 특징들의 요소를 하나하나 모아 그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개성을 나타낼 수 있으면, 그 오브젝트보다 거의 대동소이한 오브젝트를 만들 경우 기존에 만들어 있는 거를 쉽게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부분만 추가하는 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어떤 오브젝트를 구성하거나 그 기능들을 넣었다 뺐다 추가하기도 용이한 것이 바로 컴포넌트 센트릭 엔진의 장점입니다. 물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그런 단점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작은 컴포넌트, 작은 기능을 만들더라도
이것이 법용으로 쓸 수 있게 만들다 보니 예외 처리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컴포넌트 센트릭의 장점인데, 그것은 컴포넌트 센트릭 엔진을 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엔진을 쓰면서 계속 갖고 있어야 하도입니다. 어떠한 기능을 얼마나 쪼개야 되고 얼마나 쪼개서 어떻게 쓰여야 최대한 많이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 스크립트가 이 오브젝트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동작하는 거라면 다른 곳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 유니티 3D 엔진에 대한 제대로 된 개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 컴포넌트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유니티에 있는 3D에는 중요한 또 단어 중에 하나가 게임 오브젝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이 게임 오브젝트가 유니티 3D에서는 이 기능들, 이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이 기능들을 담는 것입니다. 즉 유니티 3D 엔진 어떤 게임 오브젝트가 어떤 것이다 라고 표현할 때는 이 게임 오브젝트가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는 오브젝트다 라다. 그것이 어떤 컴포넌트들이 붙어있는 게임 오브젝트다. 어떤 컴포넌트가 붙었느냐가 그 게임 오브젝트의 특징이 되고 개성이 되고 그 게임 오브젝트만의 기능이 됩니다. 즉 이 기능들을 그 아무것도 없는 빈 게임 오브젝트, 빈 박스에 어떤 기능들을 담냐에 따라 그 박스가 박스만의 아이덴티티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유니티 3D의 컴포넌트 센트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니티 3D 엔진을 쓰는 데 있어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기능 중심으로 컴포넌트 센트릭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니티 3D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나중에 또 다시 제 필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하나의 스크립트에 최대한 많은 기능이나 많은 코드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짧게 기능을 쪼개서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유니티 3D를 제대로 다루는 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유니티 3D에 대한 간략하게 소개 정도 했고요. 그래서 유니티 3D를 만든 엔진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 홈페이지에 가보면, 3D 홈페이지에 가보면 유니티 3D를 만든 게임 중에 이런 오리엔드 블라인드 포레스트 이런 게임도 있고, 뭐 슈퍼노츠라는 이런 게임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아케이드 어드벤처 게임도 있고, 이런 게임과 이런 게임도 있습니다. 이 게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유니티 3D로 이러한 게임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또는 많은 게임을 보고 싶으시면 unity3d.com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 안에 많은 쇼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니티 3D로 유니티 3D가 어떤 엔진이고 어떤 게임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자, 그럼 실무에서는 유니티 3D를 어떻게 쓰는지를 다략하게 설명해주면, 실무에서의 아티스트들은 자신의 맥스나 마야에서 자신의 리소스를 제작합니다. 캐릭터나 배경을 만드는데, 근데 그것이 실제 게임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가 항상 아티스트들이 궁금한데, 왜냐하면 맥스나 마야에서 보는 것과 게임에서 보는 그 모델과 그 산출물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게임에서의 그 자기만의 결과물을 보려면, 예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머한테 찾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걸 만들었는데 게임에 넣어서 그 게임을 실행되는 버전을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전엔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줄이고자 예전엔 캐릭터 툴이니 뭐 배경 툴이니 이런 툴을 여러가지 제공해서 그 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지만, 툴은 어디까지 툴이고 실제 게임 안에 있는 여러 카메라 효과나 배경 효과들 이런 것 때문에 실제 보이는 그런 때깔, 그래픽적인 그런 장치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픽 아티스트들에는 제대로 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는 이런 걸 그래픽 아티스트를 위해서 바로 자신들이 만든 리소스를 앉은 자리에서 유니티 엔진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리소스 검증할 수 있는 그 자기 작업물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씬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테스트 씬을 하나 만들어주면 앉은 자리에서 바로 그 산출물을 엔진에 올려서 게임에서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래서 하면 어느 정도 규약만 좀 맞춰져 있으면 아티스트들이 프로그래머한테 가지 않고 바로 앉은 자리에서 자신의 산출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디자인들이 쉽게 확인하고 수정하고
또 다시 그 자신에 대한 산출물에 대한 검증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프로그래머들 시간을 뺏지도 않을 뿐더러 쉽고 빠르게 쓰기 위한 유니티 3D 엔진을 쓰는 데 있어서 프로그래머들한테 최대한 방해를 주지 않고 그래픽 아티스트들이 앉은 자리에서 바로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쉽고 빠른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용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느 정도 이제 게임이 이제 보통 하나의 버전이 나오면 보통 이런 식으로 테스트 검증 씬을 만들어서 디자이너들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한번 디자이너들 손을 거쳐서 어느 정도 검증되면 프로그래머들은 마음 편하게 저쪽에서 엔진을 통해서 확인했으니까 추가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믿고 쓸 수 있는 리소스를 바로 게임에 넣어서 바로 버전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전같이 리소스를 넣어서 확인하고 다시 수정해서 다시 넣어서 리소스 버전을 만들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디자이너들은 초반에는 사실은 초반에 게임 만들 때는 캐릭터의 HP나 캐릭터 이동 속도라는 거는 프로그래머들이 그냥 재량껏 임의의 수치를 넣습니다. 11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뒤로 갈수록 아무래도 기획자들이 나오는 기획 테이블에서 레벨 1일 때는 1의 속도지만 레벨 2일 때는 1.5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기획자들이 의도한 데이터에 의해서 게임이 돌아가게 마련인데 이 데이터는 뒤로 갈수록 이 테이블이라는데 데이터 테이블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이 게임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로 인해서 데이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차하면 잘못된 데이터 하나로 인해서 온라인 게임의 경우는 가격이 1원으로 잘못해서 실수로 100원인데 1원으로 오타가 나가지고 1원으로 패치가 돼서 유저들에게 서비스하다 보니까 특정 아이템의 가격이 1원, 샀을 때 1원인데 팔 때 100원 이런 식으로 되면 정말 큰일 나죠. 그렇게 되면 바로 크게 서버 점검, 심하면 백섭이라 가지고 특정 상태로 서버의 상태를 그 상태로 돌아가면 그러다 보면 유저들의 불만도 커지고 그것의 경우는 결국 프로젝트에 있어서 아니면 회사에 있어서 큰 문제를 안고 가게 됩니다. 많은 유저들이 또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들이 디자이너들에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 검증 툴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건데 이것은 제가 책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나중에 또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프로그래머가 게임 디자이너에게 또 이런 제공하는 그 제작 툴 UI는 되도록이면 실무에서는 꼭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Unity 3D 엔진에 대한 걸 봤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습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저희가 실습하게 될 프로젝트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팅 게임입니다. 저랑 같이 제일 처음 만들 슈팅 게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제 버전을 만들었는데 키보드에 좌우 화살표를 이용해 밑에 있는 녹색 박스를 움직이고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클릭해 총알을 발사해 화면 위에서 내려오는 노란색 박스를 누르면 터지는 이펙트가 재생함과 동시에 화면 왼쪽 위에 상단에 있는 스코어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가 일정 점수 이상 올라가면 이렇게 당신이 이겼습니다 라는 특정 씬으로 변경되는 이런 것을 처음에 실습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만든 슈팅 게임이고, 두 번째로 실습할 것은 이 슈팅 게임을 좀 더 보강해서 이번에는 아까는 약간 2D 방식이었다면 이번엔 약간 3D 방식처럼 슈팅 게임을 좀 바꿔서
좌우가 아니라 좌우뿐만 아니라 위아래까지 해서 화면 앞에서 화면 뒤쪽으로 다가오는 물체들을 맞추는 3D 슈팅 게임입니다. 이게 두 번째 할 실습이고, 세 번째 할 실습은 (2D) 게임인데 이 캐릭터의 총알은 자동으로 발사되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2D로 임의로 이제 2D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래갖고 폴리곤을 생성해서 그래서 2D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2D 슈팅의 첫 번째 모습이고요. 이거를 좀 더 보강해서 이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UI를 좀 붙여서 NGU에 대한 설명과 함께 좀 더 그럴듯한 2D 슈팅 게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한 번 더 보강을 해서 이번에 아예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슈팅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실행시키고, 자, 하나는 서버로, 하나는 클라이언트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보면 한쪽에서 움직이는 것이 다른 쪽 클라이언트에서도 같이 연동돼서 동시에 실시간으로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가 붙은 멀티플레이 슈팅 게임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서 저랑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할 거고, 이것이 끝나면 이제 16장에 있는 RPG 게임인데, 이것은 애니메이션과 지형 그리고 물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서 이 캐릭터에 이동하는 카메라에 대한 것도 실습하게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키보드의 조작 그리고 어떻게 캐릭터가 이동되는지, 마우스 왼쪽 화살표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애니메이션을 이용해 칼 끝에 충돌체를 달아서 트리거 충돌을 검출을 해서 충돌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또 애니메이션에다 새로운 애니메이션 추가하는 법을 공부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이렇게 스킬 쓰는 애니메이션을 주어서 이런 식으로 타겟팅이 아닌 칼 끝에 맞으면 충돌 체크 이러면서 맞았다라는 판정이 이루어지는 약간 논 타겟팅 식의 RPG 게임을 저랑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니티 게임 프로그램의 소개 강의이자 첫 번째 강의였고, 다음에 이어서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는 유니티 엔진에 대해서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